자,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개념인데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었던 이 명제의 참거짓 판단하고 아주 깊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용어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명제를 다루고 있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의 명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만나보고 있죠.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를 가정이라고 하고 얘를 결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명제가 참임이 밝혀졌어요. 이 명제가 참임이 딱 밝혀졌을 때 이 각각의 조건 PQ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로 한답니다. 자,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자, 충분 조건 이렇게 말하기로 한대요. 자,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니까요.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P라는 녀석을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한 번 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하기로 한대요. 필요 조건. 아, 그래? 자, 이게 호응 관계를 잘 봐야 돼요. P라는 녀석이 주어입니다. P는 충분 조건이다. Q라는 녀석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한대요. 중간에 Q이기 위한, P이기 위한 이건 이제 꾸며주는 말이 되겠죠. 자, 바로 이런 상황일 때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언어들은 이 논리학에서도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자, 한번 이런 예시 들어볼까요?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P면 Q이다 꼴의 명제이죠. 그리고 이건 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명제를 딱 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대요.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동물이라고 하기에 이미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뭔가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조건은 동물이 되기 위한 이미 충분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 조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동물이라는 것은 Q는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 이 동물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동물을 딱 보고 그냥 넌 사람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필요해. 뭐 지능도 필요하고 언어도 필요하고 뭐 쑥과 마늘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실 때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 화살표를 주고 있잖아요. P는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까 충분해서 준다. 충분 조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조건 Q는요. 화살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할 때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필요해서 화살표를 받는다. 필요 조건,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임이 밝혀졌을 때 이거 가정, 이게 결론이죠. 그때 이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분 조건,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볼 일은 개념은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용어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가지고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P에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P는 무슨 조건일까? 그럼 우리는요, 꼭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P라는 조건이 화살표를 주는 쪽인지 아니면 받는 쪽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 확인을 한다는 건 명제의 참거짓 판단해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녀석을 가정으로 보고 이 녀석을 결론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얘의 진리집합은 2고요. 얘의 진리집합은 1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쪽 방향으로의 명제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이 진리집합들이
포함관계가 아 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 그러면은 우린 이거 참이라고 했었습니다. 반대로 가는 건 거짓이죠. 이 녀석이 가정이고 이 녀석이 결론이면 포함관계가 맞지가 않죠.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입을 벌려야 되는데 반대로 벌리고 있으니까 거짓이다. 이렇게 참거짓 판단을 하고 나서 P는 Q이기 위해 화살표를 주고 있죠. 주는 녀석이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P는 무슨 조건일까? 이렇게 한번 먼저 확인해 봐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포함관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건 어때? 화살표 방향 입을 벌리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참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서 P는 화살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필요 조건이구나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 P라는 녀석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이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그러면 반드시 x, y 둘 다 0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참이에요. 아, 이 말을 또 써야 됩니다. x, y는 실수. 또 안 쓸 뻔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명제에서 하는 이야기들, 집합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보통 실수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실수 범위 내에서 하자는 말입니다. 자, 또 이렇게 거꾸로 가보면 둘 다 0이면 제곱 더하면 0이다. 자, 이것도 참이에요. 그럼 어때요? P라는 녀석이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자,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해서 자,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화살표를 주거나 받거나 둘 다 하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 자,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제 집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는 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A 차집합 B가 A이면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맞죠?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A, B는 서로서여야 합니다. 거꾸로 가는 것도 참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P도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이제 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부등호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풀어보죠. 조건 P라는 것은 이거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A부터 A, 그 다음에 5 플러스 A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조건 Q는 X가 빼기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써져 있네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에는 당연히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A 값을 구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범위를 한번 그려볼까요? P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5 플러스 A부터 그 다음에 5 플러스 A까지. Q라는 녀석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인데 집합 Q가 집합 P를 포함해야 되니까 얘는 어디에 그려져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포함이 딱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부등호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플러스 A에 대해서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고요. 등호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네, 둘 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같아도 포함 관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A라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최소값, 정수 A니까요. 당연히 A 값은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앞으로 이렇게 한글로 쭉 나와 있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 명제에 대한 표현으로 싹 바꿔주세요.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는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참인 명제 찾으래요. 이럴 때 우리 많이 하는 게 뭐야? 3단 논법 이용해 가지고 또 대우를 이용해 가지고 참인 명제 우리가 이끌어내는 거죠. 이 녀석의 대우를 써볼게요. 대우를 쓰는 방법은 가정과 결론에
전부 다 부정을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도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대우 취해보면 부정 한 다음에 나달 낫큐 한 다음에 화살표 방향 거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얘네들을 소스로 해서 한번 참인 명제 찾아봅시다. 1번 P면 not R이다 이건데 우리 3단 문법 꼬리물기라고 했죠. P는 여기 있어요. P가 어디로 가니? not Q로 갑니다. not Q는 또 어디로 가니? not R로 가네요. 그러면 P는 not R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2번 not R은 Q로 갑니다 했는데 not R이 여기 보이는데요. 화살표를 받고 있는데 어디로 가진 않죠. 이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3번 P면 not R이다. 여기 있죠. 4번 R이면 not P이다. 자, R이 Q로 가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어딨지? 여기 있네. Q는 not P로 가는 게 보이네요. 뭐 괜찮네요. R은 not P로 간다. 그죠? 그래서 4번도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not Q는 not R로 간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죠. not Q는 not R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5번도 맞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새로운 용어입니다. 용어에 대한 약속이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만 잘 숙지가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